한국의 직장 내 성희롱 보호법, 서류상으로는 꽤 강력해 보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 정책과 실제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깊은 간극, 오늘 그 소개하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어떤 딱딱한 법조항부터 보는 것보다는 시스템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한 사람의 실제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50명이나 되는 부서에 여성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F제철소라고 부를 텐데요. 바로 이 회사에서 한 20대 직원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의 시작이었죠.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022년 6월 7일 사내에 처음으로 신고를 한 게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이요, 불과 2달 만에 언론에 알려지고 정부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렸죠. 피해자가 제기한 혐의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배 직원의 폭행은 물론이고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까지. 심지어 이런 위법 행위가 근무 시간에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조치는 어땠을까요? 가해자들에게는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 그쳤고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 안에서 해결하는 건 실패한 거죠. 이제 공은 외부의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사에 바로 말하기가 두려운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같은 외부의 안전한 창구를 마련해뒀거든요. 자, 그럼 이 절차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먼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로 신고가 딱 접수되면요, 지방노동청에서 사건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면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행정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장 감독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까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이는 절차가 과연 현실에서도 그대로 작동할까요? 글쎄요,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875건.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인데요. 무려 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고 또 시스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나 많은 신고 중에서 작년에 노동부가 이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보낸 사건은 믿기시나요? 단 3건뿐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엄청난 격차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신고는 거의 2,000건 가까이 되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 100건도 안 되죠.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집행의 공백이라는 현실인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공백이 생기는 걸까요? F제철소에 대한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민감도의 차이가 있고 비밀 유지가 잘 안 되며 직원들은 사내 처리 시스템을 믿지 않는다. 이게 근데 F철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설문조사를 봐도요, 피해자들이 왜 침묵하는지 그 이유가 거의 비슷해요. 가장 큰 건 역시 신고해봤자 뭐 바뀌겠어? 하는 불신, 그리고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 문화는 좀 실망스러울지 몰라도 법 조항 자체는 사실 굉장히 명확하고 또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남녀고용평등법인데요. 이 법이 뭐냐면 직장 내 성희롱을 딱 금지하고 만약 사건이 터졌을 때 사업주가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의무까지 정해놓은 아주 핵심적인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딱 나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요. 조사하는 동안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징계해야 하죠. 특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까지 가능한 굉장히 무거운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강력한 법이 있는데도 왜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통하는 걸까요?
다시 F제철소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결말을 보면서 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조사는 F제철소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F제철소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조직 문화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이게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벌을 내릴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법이 있고 신고 시스템도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진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대체 무엇이 더 바뀌어야 할까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속한 조직의 문화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